이란 정권은 공식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또 다른 적 지휘관들로 가득 찬 비밀 벙커가 완전히 파괴된 후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위층에서 대규모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란 지도자라면 다른 지도자들에게 저와 거리를 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회의 때마다 정밀 타격이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입니다. 토미 대통령은 함께 모여있던 이란 지도자들을 또 대규모로 암살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을 잘못되고 어리석게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제거되었다고 올렸습니다. 그는 이 글과 함께 공습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텔레그램 채널 정보와 일치하며 50명 넘는 이란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 미국 연합군 공격으로 제거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전 세계가 구조작전에 주목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지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장소에서 또 다른 고위급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그들이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50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전쟁에서 사망한 이란 지도자들의 총수가 50명에 달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보도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이란 지도자들이 노출된 장소에서 모임을 하다 사망했다는 점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망 사건들은 이란 내부에 흥미로운 딜레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 혼란이 정권 내부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숨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IRGC와 연관된 사람들은 어떤 협상에도 반대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고문 중 한 명이 제안한 휴전안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입니다. 그는 직업 외교관이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란 외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란 대통령인 페스카잔 대통령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근에 발표한 26개 항목의 제안서입니다. 처음 12개 항목은 이란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다음 13개 항목은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둘째,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3.67% 이하로 희석할 것입니다. 셋째, IAEA 추가 의정서를 비준하여 영구적인 감시를 보장합니다. 넷째,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상업 선박의 통항을 보장합니다. 다섯째, 미국과 영구적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섯째, 지역 안보 체계에 참여합니다. 일곱째, 농축 우라늄과 관련 장비를 지역 농축 컨소시엄에 이전합니다. 여덟째, 미국의 테러 관련 지정에서 제외합니다. 아홉째, 미국과의 외교 및 영사 채널을 복원합니다. 열째, 미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합니다. 11째,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석유 회사들을 초청하여 수출을 촉진하도록 돕게 합니다. 12째, 중국, 러시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의 불가침 협정의 보증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곧 이 항목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국 측의 항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이 미국이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 둘째, 이란이 자유롭게 석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셋째, 이란이 핵무기와 무관한 일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며 완전한 농축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꼭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넷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결의안을 폐기할 것. 다섯째, 이란이 글로벌 공급망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여섯째, 이란과 영구적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것. 여섯째, 다시 한번 이란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 일곱째, 이란 민간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 여덟째, 지역 안보 체제에 참여할 것. 아홉째, 지역 농축 컨소시엄 설립을 지원할 것. 열째, 이란에 대한 테러 관련 지정 해제할 것. 11째, 이란과의 외교 및 영사 채널을 복원할 것. 12째, 이란 시민들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할 것. 그리고 13째, 무역,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에 협력할 것.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최악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야. 즉, 이건 이란 관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요구하는 최대주의적 요구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요구사항들이 이란이 미국 측이 요구한다고 보는 최대주의적 요구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안은 일종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야. 나쁘지 않은 출발점이지. 이제 진짜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분은 당연히 농축 프로그램이야. 이란은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이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길 원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단호해.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원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라늄을 사면 돼.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때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큰 쟁점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제안서가 다루지 않는 다른 쟁점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야. 미국은 이걸 제한하기를 원하지.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란이 자위 목적으로 보유한 탄도미사일로만 제한하자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쟁점은 물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와 같은 지역 내 대리 세력에 대한 이란의 자금 지원이야. 이 제안서는 그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은 미국 측,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된 2015년 JCPOA의 단점 중 하나로 본 거야. 그 합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긴 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 하지만 그 합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다른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루지 않았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합의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야. 그리고 이 제안에서 또 하나 암시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야. 이란이 이제부터 그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거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돌아갈지 생각해봐. 이건 마치 200년 전처럼 해협이 자기 국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들이 통행료를 부과하던 시절과 같아. 만약 이란이 이런 일을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하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스페인도 자기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영국도 자기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고 덴마크도 통행료를 받게 되는 거지. 덴마크 해협 말이야. 물론 어떤 나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란이 통행료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꽤 합리적인 거야. 하지만 이란이 이런 제안을 꺼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가로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 거야. 이제 이 제안과 관련해서 내가 또 하나 공유하고 싶은 점은 이 제안과 함께 외무장관 아니면 아마 전 외무장관이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에 의견 기고문을 실었다는 거야. 그 기고문에서 그는 이란이 이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하지만 그가 이란이 휴전이나 평화 협상을 하길 원하는 이유는 전쟁이 격화될 경우 이란 내 민간 인프라에 더 많은 피해가 가고 민간인들에게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양측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이런 제안을 내놓은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란 내에서 매우 영향력 있고 물론 현재 이란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이 제안이 어디로든 진전될 것 같지는 않아. 그 이유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이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전 외무장관이 내놓은 이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지만 외교적 표현일 뿐이야. 사실 그들은 반대 의견을 넘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 한번 들어봐. 그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마. 우리 채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섀도우밴 같은 걸 겪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그게 우리의 희망이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도 몰라.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지. 하지만 여러분이 응원해줄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돼. 자, 이제 클립을 보여줄게. 자리프 씨, 사흘 내에 틀렸다고 인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넷째 날 밤에는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 집으로 갈 겁니다. 보안 담당자분들, 아직도 자리프 씨가 미국의 영혼을 판 걸 인정하길 기다리시나요? 우리는 모든 정치 세력을 감시합니다. 몇몇은 이 전쟁에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반역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거리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언어가 사용된 곳은 공개 집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국영 TV 자체도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이 평화 제안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분명히 이란 내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IRGC가 전혀 협상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IRGC의 의도와 달리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요일에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직접 만남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란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자 미국은 비원다리를 겨냥해 대응했습니다. 그런 긴장이 고조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긴장 고조는 사실상 경고의 의미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엑시오스에 말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성명을 올렸습니다. 화요일은 전력계획과 브리지데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런 날은 없을 거예요. 미친놈들아.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두고 봐. 이 성명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물론 이 발언은 이란 내부, 특히 민간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대규모 사태의 격화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 합의나 평화협정, 휴전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의 더 많은 선박 통과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성명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상가들에게 면책 특권이 주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협상 중인 한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핵무기 협상에 대해 사실상 포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그 부분을 양보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양보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란은 항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뒤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우라늄을 70%까지 농축하고, 물론 대규모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핵무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의 계획은 꽤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미사일을 만들어서 어떤 나라도 감히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핵무기를 노릴 것이고, 기본적으로 70%로 농축한 우라늄을 폭탄 단계까지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즉,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줄곧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쿠 상황을 이야기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이란에서 일어난 시위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방금 밝혔습니다. 수백만 이란인들이 거리에서 정권 교체를 외쳤던 때 기억하시나요? 그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1만 4만 5천 명을 죽인 것도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시위대에게 무기를 보내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무기들은 끝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대통령은 올해 초 이란 정권이 거리로 나와 자국민 4만 5천 명을 학살했다고 저에게 말해준 그 사건에 대해 새로운 세부 사항도 밝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시위대에게 총기를 보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총기를 보냈고 쿠르드족도 총기를 받았으며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총기를 보관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위대에게도 총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일어났고, 미국이 이란 영토 내에 고립된 미군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 작전이 밤사이에 이루어진 직후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그 작전을 지시했는데 CIA가 토요일 아침에 와서 금요일에 격추된 F-15 승무원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보고한 뒤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은 수백 명의 미 특수부대를 이란 영토 깊숙이 투입해 그 미군을 성공적으로 구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가면 이 사안은 세계적 위기로 번지고 여러 나라가 해협 개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4년 넘게 샤헤드 드론과 FPV 드론을 다뤄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군보다 요격률이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원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금 한 말을 들어보시죠.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나라나 다른 나라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직 공동의 조치만이 답입니다. 물론 우리는 흑해가 우리의 식량 통로를 봉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된 수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첫 해에는 전쟁 중에도 터키의 중재로 러시아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 식량 통로는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대륙의 식량을 막고 있는 러시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부족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에는 주로 농업 부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 경험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에너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두 가지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것은 러시아가 이 통로, 흑해 통로를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협상에서 철수했고, 이 통로를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격기, 군사 호송대, 전자전 체계,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유조선이나 선박 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는 호르무즈 문제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성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란에 대해 해상무력이 사용된다면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항해 안전 확보 노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가가 관여하며 이란에 대한 압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